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5월에 시행되었던 모의고사 3점짜리 문항들을 해설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2024년 4월으로 적어놨는데요. 이 4월 모의고사가 연기되어 5월에 실시되었다는 점 참고하셔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10 영상에서 제가 언급해드리고 올려드렸던 것처럼 이번 모의고사 또한 해설 자료들 댓글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필요하시면 꼭 다운받으셔서 확인하시고 영상 참고해 주시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1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지수법칙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5가지 이 지수법칙을 숙지하신 다음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를 밑이 2인 친구로 변환하여서 계산해 주시면 8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2번 문항을 설명하기 전에요. 밑에 개념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이 극한의 계산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극한의 계산을 할 때는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정형이 아닌 것, 하나는 부정형인 것. 그러니까 부정형이 아니란 소리는요, 얘는 직관적으로 답이 나온다 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상수분의 0 하면 이 친구는 0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또 상수분의 상수, 예컨대 5분의 4라고 결과가 나오면 그냥 5분의 4를 써주면 돼요. 하지만 이런 친구들은 그렇게 직관적인 답이 나오지 않아요. 대표적인 예시로 무한대분의 무한대, 0분의 0꼴이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0 곱하기 무한대 꼴, 이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크게는 4가지, 대표적으로 언급드렸던 이 2가지는 너무나 자주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암기해 주시고 푸는 방법을 숙지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번 문제는 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에 대한 이야기지만 무한대분의 무한대 0분의 0꼴은 그냥 넘어가기 어려우므로 잠깐이라도 설명드리고자 하니, 만약 나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요 계산하는 거 알아 라고 한다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설명 부분으로 넘어가셔서 확인해 주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라는 건요, 예컨대 요렇게 혹은 요렇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플러스 4분의, 그러면 이 친구는 당연히 무한대로 갔겠죠? x가 무한대로 가니까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7, 이 친구도 무한대로 갑니다. 그러면 얘는 무한대 분의 무한대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예시로 요거 볼까요? 이 친구도 이거 따로 보면 무한대로 가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친구 따로 봐도 무한대로 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요렇게 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경우에는요, 최고차항을 비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고차항이란 분자와 분모에서 각각 가장 차수가 높은 친구, 여기 중에서도 차수가 가장 높은 친구, 이 친구를 선별해서 누가 더 차수가 높니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겁니다. 분자가 차수가 더 클 때는 발산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예시로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어요. 분모는 1차입니다. 분자는 2차입니다. 1차와 2차, 다시 말해서 분자의 최고차항의 차수가 더 높습니다. 이럴 때는 결론적으로는 발산하는데, 왜 발산하느냐? 이 친구를 양변 x로 제가 나눠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지금 쓴 거에서 이 친구 0으로 가고요. 이 친구 0으로 가고요. 이 친구는 상수여서 어차피 의미가 없습니다. 왜? 얘가 무한으로 가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무한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각각의 상태에 따라서 발산하는지 혹은 개수를 비교해야 되는지, 개수 비교한다 라는 소리는 차수가 이렇게 같을 때 1과 2니까 1분의 2가 돼서 2가 나오고요. 1과 4인데 얘는
차수가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1분의 4 개수 비교로 4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0이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발산인지 0인지 혹은 개수 비교를 해야 되는지는 최고차항을 비교해서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0분의 0꼴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0분의 0꼴은요. 예컨대 요런 상태 혹은 뭐 요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예시들 다 0분의 0꼴을 맞춰진 상태입니다. 요걸로 보면요. 분모는 0으로 가요. 왜? x가 4로 가니까 x-4는 0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0으로 가고요. 분자도 마찬가지로 0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런 0분의 0꼴의 상태에서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인수의 개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없애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걸 저는 0인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x가 4로 갈 때 혹은 x가 7로 갈 때 x가 a라는 걸로 갈 때 x-a는 0으로 갑니다. 저는 이 친구를 0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0인자가 몇 개인지 개수를 파악한 후 누가 더 분자가 많은지 분모가 많은지 같은지 어떤지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하나 예시만 들어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4로 간대요. 자, 물론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기 때문에 얘는 계산이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0인자의 개수를 파악하고 얘는 2개, 얘는 1개입니다. 이 친구를 밑에다가 다시 써보면요. x-4, x-4가 이렇게 2개 있죠? 이 친구는 이렇게 하나씩 없앨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리미트 x가 4로 갈 때 5분의 x-4가 돼요. 이런 형태는 5분의 0이 되니까 0이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다른 예시들도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0분의 0꼴에서는 이런 것들이 문제의 조건으로 조금 많이 나옵니다. 분모분의 분자, 이런 형태가 상수, 다시 말해서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값으로 나온다. 이런 상태에서는 만약 분모가 0으로 가면 당연히 분자도 0으로 가게 됩니다. 예컨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가 예를 들어 4라고 알려줬어요. 수렴하는데 분모가 0으로 가네? 그러면 당연히 분자도 0으로 가기 때문에 f1은 0이다 라는 가장 기본적인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활용을 이용한 문제들이 덜어 나오니 이것 또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봅시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이런 부정형에선 유리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단 두 극한의 최고차항의 차수와 개수가 모두 동일할 때. 자, 문제에서 지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에요. 이번 문제를 제가 예시로 들었거든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x.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란 이 초록색 네모 박스 친 친구는 무한대로 갑니다. 루트를 씌웠다 한들 안에 있는 수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갑니다. 이 x도 무한대로 갑니다. 결론적으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요. 이 친구는 루트를 벗겨내는 순간 최고차항을 관찰하는 겁니다. 최고차항에서 루트를 벗겨내는 순간 x가 됩니다. 이 친구는 x 그 자체이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이 친구는 0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유리화를 시켜준다라는 거고요. 최고차항이 얘는 루트 씌워서 1차, 개수도 1. 얘는 최고차 당연히 1차고요. 앞에 보이는 바와 같이 개수도 1입니다. 이렇게 같을 때 유리화를 시켜준다. 유리화 시키는 방식은 합차, 예를 들어 a-b라면 a 플러스 b 이렇게 합차의 형태를 곱해준다 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은 거 곱해서 계산,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얘는 무한대입니다. 얘는 루트 x제곱이니까 어차피 이 안에 있는 4x 의미가 없어. 루트 씌우면 얘는 x로 나오고요. 플러스 x가 있기 때문에 얘 2x 그리고 위에 건 4x. 둘 다 무한이잖아. 무한 맞죠? 얘도 무한. x가 무한으로 갈 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계산을 다시 시행해주고 얘는 최고 차항이 1차 1차 같다고. 그렇기 때문에 개수 비교. 그래서 2분의 4는 2가 나온다. 이게 지금 2번 문제 풀이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한대 곱하기 0꼴. 이 친구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혹은 0분의 0꼴로 변형시킨다. 예시로 하나는 0으로 가는 상태, 하나는 무한으로 가는 상태. 이 친구를 곱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 친구는 0분의 0꼴이니까 0분의 0꼴의 풀이 방식을 적용해서 답을 구하고요. 이 친구 얘 요렇게 계산하면 0이에요. 요렇게 계산하면 무한입니다. 두 개 합치면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겠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부정형 계산 방법을 따라서 결론을 도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2번 문제 다시 한번 요약해 볼게요. 최고차항이 1차, 각각 1차입니다. 루트 씌웠으니까. 그리고 개수도 1. 여기다 1에다 루트 씌워도 1이니까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범주에 들어가고요. 유리화 시켜서 계산할 때 결론적으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계산하는 방법도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도 설명드렸고요. 참고해 주셔서 반드시 요 1번, 2번, 3번, 4번에 부정형 계산하는 거, 특히나 1번, 2번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봅시다. 3번 등차 수열이거든요. 등차 수열은 차이가 일정한 수열을 말해요. 차이가 일정하다. 다시 말해서 간격이 일정하다라는 의미예요. 위로 올라가는 형태일 수도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는 형태일 수도 있어요. 자, 첫째 항이 1인 등차 수열에서 다섯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차이가 8이래. 자, 저는요, 요렇게 공식을 쓸 수도 있지만 간격, 얘랑 몇 칸 차이 나냐, 요렇게 칸수의 차이로 보기도 합니다. 자, 다섯 번째와 세 번째는 두 칸 차이가 나요. 두 칸의 차이가 8이래. 그러면 한 칸의 차이는 4가 되겠죠? 자, 한 칸의 차이가 4라는 이야기는 첫째 항에서 두 번째 항 넘어갈 때 4만 더해주면 돼. 그래서 5가 된다. 이렇게 A2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걸 공식처럼 이런 식으로, 이걸 공식처럼 이런 식으로 써서 2D가 8이라는 거 도출하셔도 괜찮아요. 4번 문제 가볼게요. 4번 문제, 이 친구 미분계수의 정의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부정형 계산에서 0분의 0꼴 응용하는 거, 요 두 가지를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부정형 계산 요거 먼저 가볼게요. 일단 수렴 어떤 값으로 나와. 얘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분모가 0이래. 근데 봐봐, h에다가 0 또 집어넣어볼까? 그럼 f1-4 0분의 f1-4가 6이라는 값으로 수렴했대. 수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f1-f4는 미안합니다. f1-4는 0이라는 값이 나와요. 0분의 0꼴이고 얘를 계산해서 6이 나올 수 있겠다. 결론, f1은 뭐다? 4다. 왜? 여기다 0 집어넣으면 f1이 나오니까. 이렇게 바꾸고 우리가 미분계수의 정의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 밑으로 내리고 이거 밑으로 내리고 요 두 점 사이의 극한,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저번 시간이라 함은 어제 영상이에요. 혹시 어제 영상 참고해 주셔서 판단을 해 주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이렇게 점점점 따라간다 라고 하면 얘는 기울기, 뭔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되거든. 여기서는 이게 1이네. 1,f1이겠네. 그래서 f'1의 값이 이 친구가 나오는 거고 2배를 한 게 뭐다? 6이다. 그러면 f'1은 3이니까 3 더하기 4는 7이다. 5번 가보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개념 설명은 제가 해설 파일 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셔서 꼭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도 아까 초기 영상 제일 처음 찍을 때 해설 파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자, 5번 갑시다. 자, 삼각함수. 이 친구는요, 특징을 가지는 친구예요. 이 친구 어떤 특징을 가졌어? 원점 대칭이거든요. 원점 대칭 함수. 원점 대칭이라 함은 사인을 잠깐 그리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이걸 여기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다시 흘러가는 얘를 기준으로 이쪽과 이쪽이 완전히 대칭이다. 원점 대칭인 친구는 이러한 공식 fx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요게 성립됩니다. 사인을 그대로 여기에다 적용시켜 가지고 집어넣으면 제가 이건 써볼게요.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세타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여기는 그냥 세타가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 친구 각변환을 또 시켜줘야 되거든. 각변환이 그럼 뭐냐 라고 했었을 때는 이건 저번 시간에 제가 보여드리지 않은 거라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요렇게 요거 참고해 주셔서 보면 되는 거거든요. 2분의 파이 2분의 정수가 나와 있으므로 2분의 정수 파이 요런 형태가 나와 있으므로 코사인을 바꿔야 돼. 뭘로? 사인으로 이렇게 변경을 시키고요. 자, 2분의 파이는 90도야. 그리고 무조건 우리 세타는 각 변화시킬 때 예각으로 간주합니다. 그럼 얘는 몇 사분면이겠어? 얘는 2사분면 이렇게 되겠죠. 왜? 여기가 90도잖아. 여기 90도 0, 90 여기까지 2분의 파이 여기 90 넘어가면 2사분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2사분면이면 얼싸 안고 코사인 음수지? 그래서 여기다가 사인 세타 바꾸고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그래서 얘가 5분의 8 요거까지 붙여 써서 5분의 8이 나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4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요거를 삼각형 그려서 각 표시 이 친구는 피타고라스 쓴 겁니다. 5, 4니까 5의 제곱, 4의 제곱은 25, 16, 9예요. 9에다 루트 씌워야지. 그러니까 3. 3, 4, 5 피타고라스의 수 외워도 정말 좋고요. 자, 코사인 세타가 음수래. 그러니까 아까 계속 썼지만 코사인 세타 얘가 양수인 코사인 세타가 양수인 부분이고 2, 3, 4분면이 음수인 부분. 근데 사인이 음수다 라고 하면 둘 다 음수니까 3, 4분면이 되고 3, 4분면은 탄젠트 세타가 양수인 구간이겠죠. 결론적으로는 이거분의 이거 밑변분의 높이입니다. 탄젠트는. 그래서 3분의 4가 나오게 됩니다. 자, 6번 봅시다. 6번은요. 극대라는 건데요. 극점이라는 건 함수의 증가나 감소가 바뀌는 지점이에요.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지점 극점이다 라는 거. 추가로 이 친구 뭐 예를 들어서 fx가 x는 마이너스 2에서 극점이다. 여기선 극대죠. fx가 그런데 다항함수 뭐 예를 들어 2차 함수, 3차 함수, 뭐 4차 함수, 1차 함수와 같은 우리가 아는 자연수차 함수일 때 극점이라 하면 그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는 무조건 0이 됩니다. 제가 써드렸어요.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건 무조건 어떤 형태를 가진 함수여도 이렇게 뾰족한 친구여도 극점이 되긴 해요. 하지만 플러스 알파로
3차 함수라면 혹은 자연수차 함수라면 요 지점에서 극점을 가지며 미분계수가 0이다. 미분계수라 함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자, 거기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 써놨으니까요. 또 참고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F를 미분해요. 미분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0이다. A값 구할 수 있고요. 극소 값을 구하려면 그러면 극소인 지점에서의 Y값을 우리가 구하는 게 포인트가 된다. 극소는 어디지? 얘 미분해서 0이 되는 지점. 왜? 다항함수 극점에서 0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리고 이거의 개형을 사실 그리면 너무 좋겠는데요. 지금은 극대랑 극소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런 3차 함수나 뭐 다항함수에서 그 정도만 파악해도 충분합니다. 0의 값을 집어넣는 게 극소 값을 구하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9가 답이 됩니다. 7번 봅시다. 7번 다항함수. 다항함수는 일단 미분 가능한 함수야. 그런데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한대. 증가한다라는 소리는요. 얘를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었으니까 이 친구 미분했었을 때 F' 이 친구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제가 여기 밑에다가도 써놨으니까 여기 밑에다가 써놨습니다. 이거 참고해 주셔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실수 전체에서 집합에서 증가하고 F'이 이런 식이 나온대. F1은 상수니까 우리가 K라고 치환해볼까? 치환이라는 건요. 그냥 내가 복잡하면 하는 거예요. 치환 안 하고 가도 되고요. 치환하고 가도 괜찮아요. 치환을 한다고 뭔가 더 이렇게 계산할 게 많아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F'X를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고요. 얘는 그럼 2차 함수라는 게 눈으로 바로 또 보입니다. 이 친구가 이러한 개형을 가지게 된다면 음수인 부분, 양수인 부분 번갈아지는 게 두 곳이나 나옵니다. 실수 전체에서 다 0 이상이 되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형이 돼야 되고요. 이 친구는 중근을 갖는다 라는 결론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최고차항이 지금 2차인데 개수는 3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썼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를 1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라는 결론을 가질 수 있게 돼요. K는 3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K가 3이 뭔데? F1이 3이라는 소리죠. F를 부정적분 시켜서 적분상수 뽑아내고 이 적분상수를 F1은 3이라는 거, F1은 3이라는 거 적용해서 F도 구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F 구했으니까 F2의 값 집어넣어서 4라는 결과를 도출하시면 완벽하죠. 자, 8번 가보겠습니다. 코사인 함수인데 일반적인 코사인 x랑은 살짝 달라 보여. 우리가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려라 했었을 때 그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다가는 뭐 특별한 x 값의 범위는 안 줬는데 네 덩이로 나눈 겁니다. 2파이 뭐 여기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다 나눈 겁니다.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건 이런 거거든. 요거를 제가 써놨으니까 파일 다운받아서 꼭 이렇게 보니까 꼭 해설 파일을 좀 다운받아야 될 것 같죠. 해설 파일 다운받는데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다운받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해설 파일 다운받고 참고해서 보는 게 훨씬 더 이롭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fx 요런 좀 달라진 형태래. 자,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건 요 bx야, bx. bx가 일반적으로 코사인은 주기가 2파이야. 그러다 보니까 x는 b분의 2파이로 만약에 이렇게 넘긴다 라고 하면 얘를 새로운 주기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결론, 얘가 코사인이든 얘가 사인이든 원래 주기는 2파이잖아.
그래서 요 b 곱하기 x, 이 x가 새로운 주기가 되는 거고 원래 주기를 만들어주면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b가 3분의 1이라는 결론이 나오지. 여기도 3분의 1, 새로운 주기가 6파이라며.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계산하면 2파이가 되니까. 자, b가 3분의 1인 상태에서 그렸어. 어차피 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에만 영향을 주는 친구거든. 왔다 갔다 오른쪽 왼쪽으로 영향을 주는 평행이동의 개념은 지금 나오지 않았어. 평행이동은 이런 식으로 나와야 평행이동이 되었다. 얘와 얘가 평행이동에 영향을 주는 친구니까요. 닫힌 구간 4파이까지. 어디서? 파이부터. 그러면 그냥 그리면 돼. 0부터 6파이까지. 그리고 파이부터 4파이까지. 요 범위가 이렇게 되겠네. 최대값은 파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파이 집어넣으면 1이라는 결론까지 얻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 A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A랑 B를 구했으니까 두 개 더하면 답이 나올 거고요. 9번 봅시다. 9번. 이 9번은 저번 시간에도 말했던 것처럼 16번에 해당하는 겁니다. 16번. 자, 로그 함수는 기본적으로 전제가 중요해요. 전제라는 건 진수의 조건. 다시 말해서 이 친구는 이 진수가 0보다 크다. 그쵸? 진수가 0보다 크다라는 거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얘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만족해야 되고. 그래서 둘 다 만족하는 x가 4보다 크다. 요거를 기본 전제로 깔고 우리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지수 방정식을 푸는 것처럼 로그 방정식도 밑이 같을 때 계산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그렇게 푸는 게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1을 로그 2의 2로 바꾸어 보자고. 이 친구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얘를 그냥 넘긴 거야. 플러스로 넘기면 이렇게 밑이 같을 때 덧셈은 진수의 곱셈으로 바뀌고 얘가 얘랑 같다. 다시 말해서 요거를 이렇게 제가 그냥 생략 한번 한 건데요. 얘가 로그 2의 2와 같다. 그래서 얘랑 같다. 여기서는 x-4네요. 요거를 풀어가시면 x가 두 개가 나오거든요. 여기 전제 조건에서 이렇게 하나가 삭제되니까 x는 5가 답이 됩니다. 자, fx는 이 친구와 이 친구로 나타나져 있대요. 이 친구를 그냥 전개해도 돼. 다 전개해가지고 미분해도 괜찮고요. 혹은 곱함수의 미분법을 사용해도 됩니다. 앞에 거 미분하고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고. 이게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f'을 구하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여기 뒤에 건 삭제, 앞에 거만 1. 그래서 1 집어넣으면 7이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앞에 거에만 1을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요.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인 2차 함수 fx가 나와 있대요. fx가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식을 작성할 수 있겠죠. 자, 기본적으로 이 식을 보면요. 뭐 0을 집어넣어 볼까? 혹은 그냥 미분을 해볼까도 괜찮은데요. 우리가 이런 친구는 수학2에서 배우지 않아요. 물론 미적분에 가면 이거 계산할 수 있어요. 얘 그냥 미분 때리는 거를 결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가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우직하게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금방 답이 나오거든. 어떻게? 여기에다가 그냥 인테그랄 씌워가지고 0부터 x까지 요거 적분, 요거 적분. 적분한 계산값을 그냥 그대로 쓴 겁니다. 같은 거 이렇게 삭제시킨 거고요. bx랑 마이너스 bx랑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두 개 같을 거면 b는 0이어야 되겠죠. 그러니 얘가 0이고 f1은 5라고 했으니 a값도 나올 수 있겠구나. f2는 그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미분의 반대 가정이 적분이라는 거, 그걸 이용해서 이 친구를 적분한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혹시 몰라서 높아시면 제가 말씀드려요.
자, 12번 문제. 이 12번 문제는 얘가 뭘 의미하는지를 아는 게 조금 문제를 푸는 핵심이 됩니다. 집합 U가 있어. 근데 이 집합 U는 X라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 X라는 원소에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집합을 읽는 방법들, 사실 고등학교 1학년 수학 2학기에서 정확히 등장하는데요. 이 친구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방식 알아두면 됩니다. 집합 U는 X에 관련된 설명이다. 근데 이 뒤에 X가 어떤 친구인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부터 쭉쭉쭉 써서 5까지가 집합 U의 전체 원소는 이 집합 U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의 친구들을 말합니다. 부분집합 X가 있대. 다시 말해서 여기서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었으니까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 이 라지 X라는 친구는요, 아무것도 없지 않고 예를 들어 1, 2일 수도 있고요, 1, 2, 3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여기 안에서 부분적으로 뽑아내 새롭게 만든 집합이라는 거야. 근데 그게 뭔지 몰라. 그런 상태에서 어떤 집합이 또 있어. 집합이 그러면 총 이런 거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3개가 있겠구나. A는요, 원소가 A로 이루어져 있어. 여기 A. 근데 그 A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된대. 스몰 x의 4제곱근인데 실수인 4제곱근이래. 그게 A라는 거고, 스몰 x의 세제곱근인데 실수인 세제곱근이래. 그게 B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x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를 그냥 A라고 보고 그냥 그거를 하나하나 원소로 다 써주면 된다라는 거고요. 세제곱근, x의 세제곱근 중에서 b를 그냥 하나하나 다 써주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 x는 라지 x 안에 있다라고 했고, 라지 x는 여기 안에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스몰 x는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존재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마이너스 5부터 5 사이에 어떤 정수의 4제곱근이든 세제곱근이든 얘를 고르라는 소리입니다. A의 원소의 개수가 9개, B의 원소의 개수가 7개래. 요거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요, 요거 실수인 거듭제곱의 개수 판단하는 거.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썼어요. K라는 거에 N제곱근을 우리가 X라고 한다라면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 X의 N제곱은 K. 왜? 정확한 표현은 얘 그대로 쓰면 K의 N제곱근은 X거든. 근데 얘는 K의 N분의 1은 X고요. 양변에다가 N제곱 시키면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 있으니까. 요거 읽을 때 요렇게 읽어서 식 써도 되고요. 요렇게 뽑아낼 거면 반대로 X의 N제곱은 K다. 요런 식으로 가면 조금 편리합니다. 요렇게 나왔을 때 N이 홀수이냐 짝수이냐에 따라서 이 K와 만나는 교점의 개수도 실근 자체도 조금 달라집니다. 얘가 홀수라면 요거는 사실 외워줘야 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외우지 않으면 적어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N이 홀수라고 했으니까 3이라고 볼까? 그럼 이렇게 보는 거야. X 세제곱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 그래서 K가 0일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클 때 각각 다 교점의 개수는 하나씩 나온다. 다시 말해서 이 X가 한 개만 나온다라는 소리야. 여기선 X가 2개 나오지? 여기선 X 하나 나와. 여기선 X가 안 나와. 요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 자, B랑 A 중에서 나는 B 먼저 접근할 거야. 왜 B 먼저 접근하냐면 세제곱근이라고 하지. 자, 요거 우리가 방금 한번 표현했던 걸로 나타내보자. B는 X의 세제곱근, 그 중에서 실수라고 했었으니까. 자, X의 세제곱근은 이렇게 파도 괜찮아. B의 세제곱
이게 x라는 거지. 우리는 b에 대해서 궁금한 거니까. 그러면 얘를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홀수니까 이런 식으로 b의 세제곱. 그럼 이거는 약간 비축이 되는 거겠죠. 비축. 그리고 x와 교점의 개수. 자, 근데 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에 따라서 상관없이 개수는 뭐가 나와? 한 개가 나온다고. 다시 x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어차피 b의 값은 한 개씩 나와요. 한 개씩. 왜? 세제곱의 형태는 이렇게 한 개씩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b의 원소의 개수가 7개라며. 그래서 x의 원소의 개수는 무조건 7개. 왜? 라지 말하는 겁니다. 라지 x의 원소를 스몰 x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b의 세제곱과 만나는 건 무조건 한 개. 그래서 실수가 한 개가 나온다. 그러면 이 개수에 따라서 b의 개수도 달라질 테니까. 결론적으로 라지 x, 집합 라지 x의 원소의 개수는 7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요거를 통해서 구하고자 하는 거 구하면 되겠죠. A의 원소의 개수가 9개래. 그럼 생각해야 돼. 얘도 똑같이 표현하면 되겠구나. A는 X의 4제곱근. 근데 걔는 실수다. 그럼 A의 4제곱은 X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X가 만약에 이 스몰 x라는 거야. 스몰 x가 양수라면 A는 2개 나오겠구나. 스몰 x가 0이라면 하나 나오겠구나. 스몰 x가 음수라면 아무것도 안 나오겠구나. 여기 들어있는 지금 이 x, 다시 말해서 집합 라지 x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원소에 따라서, 부호에 따라서 얘 개수가 달라지는 거야. 예컨대 예를 들어서 5를 선택했다고 칠게. 다시 말해 라지 x 안에 원소로 5가 들어가 있어. 다른 여러 개가 들어가 있지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거든. A는 5의 실수인 4제곱근. 이거 이렇게 쓰는 거야. A의 4제곱은 5다. 요거잖아 5. 그러면 2개. 이렇게 2개가 나온다고. 그럼 A는 2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총 9개를 맞춰야 돼. 자, 그러면 양수인 친구가 하나 있을 때마다, 스몰 x가 양수 하나 있을 때마다 A의 개수는 2개씩 나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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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왜 지금 내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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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를 하냐면 원소의 합이 최대일 때, 다시 말해서 이쪽 양수에서 뽑아야지 원소의 합이 최대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양수에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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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4개를 뽑으면 8개의 A가 나온다고.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뽑으면 10개가 되니까 안 되고, X가 만약에 0이라면 양수 다음에 그 다음 큰 건 0이잖아요. 그러면 A가 1개 나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총 9개가 만들어지고, 그 나머지에서 2개 선택하면 되겠죠. 왜? 음수에서는 A의 개수가 어차피 안 나오니까, 교점의 개수가 없어서. 이렇게 교점의 개수가 없어서. 얘는 교점의 개수가 하나, 얘는 교점의 개수가 2개. 결론적으로 제일 큰 거에서 4개 선택하면 돼. 5, 4, 3, 2. 그리고 0 하나 선택하고 제일 작은 거, 그러니까 값이 제일 크려면 여기에서는, 음수에서는 마이너스 3 혹은 마이너스 4 이런 거 빠지면 안 되겠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빠져야지 당연히 되겠죠. 이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렇게 빠져봐. 그러면 숫자가 많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음수에선 최대한 값이 덜 사라지는 친구 2개를 선택한다. 얘네들 다 더해주면 11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2024년 5월에 시행되었던 모의고사 전체 해설 강의를 마쳤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고요.
카톡 제가 그 채팅방 링크 달아드렸습니다. 그거 들어가서 질문해 주셔도 바로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확인해 주시고 편하게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